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앞에서 데이터 구조들, 데이터 스트럭처,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컬렉션, 어레이, 맵,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 프로그램 외부로 보내거나, 내 프로그램 외부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요, 데이터를 프로그램 외부로 보내거나 외부에서 받아올 때 스트림 방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어오거나 내보냅니다.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들이 쭉 흘러가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램에서 내가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낸다? 그러면 데이터를 쭉 흘려보내듯이 보내면 되는 거고요. 내가 외부에서 데이터를 읽어온다? 그러면 쭉 흘려오듯이 메모리에 데이터를 프로그램으로 읽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쓰거나 할 때는요, 언제나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것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파일이면요,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런 걸 생성할 수 있고요. 만약에 걔가 HTTP라고 하면요, HTTP로부터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켓 인풋 스트림, 소켓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얻을 수 있고요. 걔가 만약에 메모리다. 그러면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 바이트 어레이 아웃풋 스트림. 파이프다. 파이프 인풋 스트림, 파이프드 인풋 스트림, 파이프드 아웃풋 스트림. 이것처럼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들을 갖다가 어플리케이션이 외부로 보내거나 받을 때 그런 가상의 터널을 만들고요. 이 터널을 통해서 바이트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했던 얘기들이고요. 자, 인풋 스트림, 인풋 소스나 아웃풋 소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요, IO 관련한 부분이고요. 대부분 익셉션으로 IO 익셉션 이런 것들을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파일에서 읽으려고 하는데 해당 파일이 없어요. 없으면 IO 익셉션 나겠죠, 당연히.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하려고 하는데 네트워크가 끊겼어요. 그러면 IO 익셉션 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IO 익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바이트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바이트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해요. 스트림 방식이라고 하고 스트림이라고 해요. 바이트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컴퓨터는 바이트 데이터 형식으로 모든 데이터가 되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다 보면 바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문자라고 하면 뭐냐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우리나라 문자는요, 한글이죠, 한글. 그죠? 한글. 이런 문자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 바이트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트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문자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요, 리더와 라이터라고 합니다. 리더와 라이터라고 해요. 리더, 라이터. 자, 근데 문자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문자라고 하는 게 왜 한글 문자 쓰죠? 한글을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할까요? 내가 가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가라고.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코드 값이 있겠죠. 코드 값이 있죠. 가라는 이 글자에 대한 코드 값이 있는 거죠. 자, 영어에 A라는 게 있으면 A에 해당하는 코드 값이 있죠. 가라고 썼으면 가에 대한 코드 값이 있고요. A라고 썼으면 A에 대한 코드 값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코드 값이 언제나 모든 것에서 유일하냐? 유일성이 있느냐? 유일성이 있느냐? 근데 불행하게도요. 이 코드 값은 유일성이 없습니다. 유일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가라고 하는 글자의 코드 값이 10이라고 해볼게요. 1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10이라는 값을 일본에 있는 컴퓨터에 넣고요. 이거를 일본에 있는 컴퓨터에서는 무슨 글자인가요? 라고 딱 하면 일본어가 나옵니다. 일본어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요. 네. 중국에서는 이게 무슨 글자인가요? 물으면 중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코드 값이. 자, 어디서 사용되는 거냐에 따라서 이 코드 값은 다른 겁니다. 이 어디서 사용하느냐, 어디서 사용되고 있느냐, 이걸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문자의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이 코드 값은요, 이렇게 나라에 따라 다 다릅니다. 나라에 따라 달라요. 네, 나라에 따라서 같은 코드 값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가 되고요. 중국어에서는 중국의 특정한 문자가 되고요. 일본에서는 일본의 특정한 문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가가 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캐릭터 셋이라고 해요. 캐릭터 셋. 캐릭터 셋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릭터 셋. 우리나라의 캐릭터 셋, 우리나라 문자 쓸 때는 UC, KR이다. 뭐 이런 문자 셋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이런 문자 셋 들어본 적 있죠? 네. 그 다음에 일본어다 그러면 EUC, 네. JP라고 합니다. 뭐 앞에 EUC, KR, EUC, JP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표준의 이름이에요. 우리 캐릭터 셋에 대한 이름. 우리 캐릭터 셋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 셋에서 사용되는 10이라는 코드 값이냐. 이거에 따라서 얘는 가가 되기도 하고 일본의 특정 문자가 되기도 하고 중국의 특정 문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자, 캐릭터 셋 이해되시나요? 캐릭터 셋.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쓰고 읽을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캐릭터 셋.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자, EUCKR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KSC560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KSC560이라고요. EUCKR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요. 거의 똑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자에 대해서는 ISO 2022-KR 이런 문자 셋도 있습니다. ISO 2022-KR 이런 문자 셋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 문자 셋에 대해서요. EUCKR이나 ISO 2002-KR 이런 거 말고도요. 여러분들 네. 윈도우에서는 우리나라 문자 셋이 어떻게 되죠? CP949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윈도우에서 CP949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문자 셋이 똑같은 한글인데도요. 어느 표준화 단체에서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표준화 단체에서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코드값도 조금씩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KSC라고 되어 있는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KS 코리아 스탠다드죠. 네. 우리나라 KS 기관에서 한국 코리아 스탠다드 KS 기관에서 표준화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ISO라고 하면 뭐냐면 글로벌로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ISO라는. 거기서 지정한 한글 캐릭터 셋 문자의 캐릭터 셋입니다. 그 다음에 EUCKR이라고 하는 거 많이 쓰죠. EUCKR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지정한 거냐면요. 유닉스 계열에서
지정한 한글 문자셋입니다. 유닉스 계열에서 지정한 한글 문자셋이고요. CP949라고 하면요. 윈도우에서 지정한 한글 문자셋의 캐릭터셋의 이름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한글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자, 그런데 이런 EUC-KR이나 ISO 2002-KR이나 CP949나 그 KSC 5601이나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요. 근본적인 한계라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내가 한글도 쓰고, 일본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싶어요. 이러면 어떡하죠? 한글도 쓰고, 일본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이 애매하죠? 지금 EUC-K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만 정의하고 있어요? 한글과 한글 말고 영어나 이런 것들은 디폴트로 영어 숫자 이런 것들 기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어나 중국어는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문자셋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UTF라고 하는 문자셋입니다. UTF라고 하는 문자셋이에요. 자, UTF는 뭐냐면 유니파이드 텍스트 포맷이고요. 얘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셋입니다.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셋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글로 한 글자가 한글 한 글자는요. UTF-8로 변환하면 3바이트 문자가 됩니다. 한글은 한글의 한 글자는 3바이트 문자가 되어 UTF-8에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도록 글로벌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UTF-8이라는 문자셋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나 파일이나 이런 데 쓸 때요. UTF-8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클립스를 보시면요. 이클립스에도 언어셋을 지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언어셋을. 자, 여러분 윈도우에 들어가서요. 프리퍼런스 들어가면 제너럴이라고 하는 걸 열어보시면요.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죠? 자, 워크스페이스 열어보니까 디폴트로 MS949라고 돼 있죠? CP949입니다. 이거를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한글은 쓸 수 있는데요. 한글이 왜 한글 말고 한글 이외의 것들을 쓰려고 하면 못 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UTF-8 이렇게 바꿔주셔야 한글도 쓰고 다른 문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문자셋은 UTF-8을 기본으로 쓰시는 게 앞으로 좋습니다. 자, 이런 걸 UTF-8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유니코드는 UTF-16을 나타냅니다. 이제 ISO 나왔고요. KSC 5601 설명이 나왔고요. 자, 이제 유니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니코드 문자셋은요. UTF-16. 이 뒤에 있는 8, 16 이렇게 붙어있는 애가 있죠. 얘는 무슨 뜻이냐면 한 개의 단위, 글자를 나타내는 포맷에서 한 개의 크기를 몇 바이트로 할 거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 A가 몇 바이트로 나타나느냐 이거를 1바이트로 나타내면 이걸 UTF-8이라고 하고요. 이걸 2바이트로 나타내면 2바이트가 기본이 돼서 나타나게 하면 이걸 갖다 UTF-16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자바는요. UTF-16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UTF-16을 뭐라고 하냐면 유니코드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의 캐릭터 셋은 뭐냐? 유니코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스트링을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해요. 그럼 가장 기본이 뭐냐면 어떤 캐릭터 셋으로 인코딩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내가 텍스트를 결국은 바이트 데이터로 변경하는 거죠. 텍스트를 바이트 데이터로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캐릭터 셋으로 인코딩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죠? 동일한 가라는 글자를 썼는데도요, 가라는 글자가 있어도 이 가라는 글자가 EUCKR에서는 얼마고, 그 다음에 UTF-8에서는 얼마고, 자, 값이 달라질 겁니다. 자, 값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자셋으로 인코딩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인코딩된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 데이터를 다시 내가 가라는 글자로 복원해야 되죠. 그러려면 다시 이 인코딩된 데이터를 디코딩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디코딩이라는 걸 할 때도 이때 사용한 문자셋과 동일한 문자셋으로 디코딩을 해줘야 동일한 글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바이트 데이터가 아니라 캐릭터 데이터를 다룰 때는 항상 여기 있는 캐릭터 셋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내가 라이트 할 때 사용한 캐릭터 셋을 리드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바에서는요, 디폴트가 뭐냐? 디폴트. 내가 인코딩이나 디코딩 할 때 디폴트는 뭐냐? UTF-8이 디폴트로 되어 있긴 합니다. UTF-8이 디폴트로 되어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이용해서 인코딩, 디코딩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트링을 다루는 즉 텍스트를 다루는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항상 인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캐릭터 셋으로 인코딩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값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요. 뭐 예를 들면 스트링에 getBytes라는 함수를 통해서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을 할 때는요, 안에다가 자, 내가 getBytes UTF-8로 인코딩 해서 바이트 데이터를 내놔. 이렇게 할 때 캐릭터 셋을 넘겨주도록 그렇게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캐릭터 셋을 이용한 변환, 인코딩, 디코딩 함수들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자, 이제 입출력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거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해보면요. 입출력 방식에 따라서 인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 리더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받는 쪽입니다. 입력할 때는 내가 입력을 받을 때, 자, 항상 기준은 어디 있냐면 내 앱에 있습니다. 앱을 기준으로 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in 또는 리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풋 리더 들어오면,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요, 아웃 라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인풋 스트림 또는 리더 이렇게 부르고요. 밖으로 나가는 건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자료를 주고받느냐, 어떤 것과 자료를 주고받느냐, 내가 어떤 자료를 주고받느냐에 따라서요, 바이트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캐릭터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리더, 라이터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내가 무엇과 데이터를 주고받느냐, 무엇과 데이터를 주고받느냐, 파일로 주고받으면 파일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메모리로 주고받으면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 바이트 어레이 아웃풋 스트림,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주고받으면 소켓 인풋 스트림, 소켓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출력 할 때 해당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파일, 메모리, 네트워크 또는 다른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 이렇게 되면 여기는 파이프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의 종류를 보면요. 파일로 주고받을 땐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과 주고받을 때는 파이프드 인풋 스트림, 파이프드 아웃풋 스트림. 메모리 주고받을 때는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 바이트 어레이 아웃풋 스트림. 그 다음에 객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객체. 자바의 객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바의 객체를 주고받을 때는요, 그 해당 객체가 뭐로 되어 있어요?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시리얼라이저블 객체여야지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시리얼라이저블 객체를 주고받을 때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요, 리더와 라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더, 인풋 스트림 라이터,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이렇게 여기는 잘못 써 있네요.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입니다. 자, 인풋 스트림 리더와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라고 하는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리더 읽고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가요, 데이터를 항상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파일에서 직접 읽어보고 파일을 직접 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느리겠죠. 그래서 중간에 버퍼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버퍼를 경유해서 읽거나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를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 자, 자바에서 표준 인풋 스트림, 표준 입출력 스트림이 있죠. 시스템 점 앞에서 아웃 점 이렇게 썼었죠. 계속 써오던 거죠. 시스템 점 아웃이라고 해서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아웃, 시스템 점 아웃. 그 다음에 스탠다드 인으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즉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한 걸 읽어오는 스탠다드 인, 시스템 점 인. 그 다음에 에라를 출력하는 에라. 이런 것들을 자바에서는 표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점 인 점 리드 하면은 키보드로 입력된 값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이렇게 하면은 모니터로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로그 찍어가지고 데이터 항상 찍으면서 콘솔에서 봤었죠. 출력되는 데이터들을. 자,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는 이진 데이터, 바이트 데이터를 갖다가 외부로 내보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라이트 할 때 어떻게 라이트 하느냐? 그냥 바이트 데이터를 라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라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 데이터 베어렛을 쓸 때는 바이트 라이트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쓰고요. 자, 바이트 어레이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100% 다 라이트 되고 나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라이팅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 데이터 어레이, 바이트 어레이 주고요. 이 바이트 어레이에 오프셋부터 랭스까지 무슨 말이냐면 바이트 어레이가 이렇게 해서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부터 오프셋 그 다음에 랭스 이게 전체가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면요.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쓰겠다 그러면 데이터 주고요. 오프셋 랭스 주면 요만큼만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데이터를 라이트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데이터 같다. 이렇게 가지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메모리에 되어 있고요. 메모리에서 일정 크기만큼 차면 실제로 내보냅니다. 일정 크기만큼 차면 내보내요.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트림을 통해 내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쓸 때마다 내보내면 이걸 계속 쓰잖아요. 그럼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써놨다가 어느 정도 크기가 차면 내보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보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이제 다 썼어요. 그럼 이제 다 썼으니까 바로 내보내야 되죠. 이때 하는 게 뭐냐면 플러시라고 하는 함수예요. 플러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바로 메모리에 있는 것을 스트림으로 내보내도록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거는요. read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read라는 함수를 통해서 읽고요. 자, read라고 해서 데이터를 읽으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요. read 바이트 또는 read 데이터의 offset, length 이렇게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이렇게 읽어와요. 자, 이때 리턴 값은요. 읽혀진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하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요 밑에 있는 거로 따지면요. 오프셋이 0이고 랭스가 데이터.랭스 이거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거는 오프셋은 0이고 데이터는 랭스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자, 리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데이터라고 하면요. 데이터라고 하면 오프셋으로부터 랭스만큼만 채워서 넘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랭스만큼 요청하면 반드시 랭스만큼 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랭스만큼 차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하면 이 랭스만큼 차면 좋은데요. 네트워크에 데이터 온 게 이 랭스만큼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얘는 리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겨받은 데이터의 개수는 여기 있는 int로 넘어갑니다. int, 리턴 값으로 넘어와요. 자, 그럼 더 이상 읽을 값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1을 반환하는 거예요. -1. 더 이상 읽을 값이 없으면 -1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값을 계속 읽을 때 input 스트림으로부터 계속 값을 읽을 때 input stream.read 해서 바이트 어레이로 이렇게 읽고 이 값이 -1이 아닌 동안에 계속 데이터를 읽고요. -1이 되면 다 읽을 것이 없으니까 끝내면 되는 겁니다. 자,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때 사용하는 게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요,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는데 어떻게 생성하냐면 파일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자, 파일이라는 객체가 이 파일이라는 객체를 파일을 읽고 쓰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파일이라는 객체는요, 이 파일이라는 객체는 파일의 위치를 다루는 클래스예요. 파일의 위치를 다루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new 파일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특정한 위치 지정해가지고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이 실제 메모리상의 파일을 다루는 거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 요 파일 패스 위치 있죠, 위치. 위치를 다루는 클래스가 파일이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 실제 물리적인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검색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이제 파일이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한 다음에 이 파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요,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요, 인풋 스트림에 보면 available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available. 이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available은 내가 데이터를 읽어올 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0을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vailable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1 이런 것들도 리턴돼요. 0 이런 것도 리턴됩니다. 그래서 available이 항상 available 값이 0보다 크면 그만큼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읽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available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에서는요, available이 값이 없고요. 그렇지만 들어오는 데이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vailable 사용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특정한 크기만큼 데이터를 건너뛰는 skip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skip이라고 해주면 내가 데이터를 쭉 읽다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항상 스트림은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내가 읽은 위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skip 하면 요만큼 스킵한 것만큼 점핑을 해서 여기부터 이제 데이터를 읽을 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skip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킹하고 리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크, 리셋 이런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자, 내가 데이터를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풋 스트림에 데이터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를 반복적으로 읽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마크라는 함수로 호출하고요. 마크라는 함수로 호출하고 마크라는 함수로 호출할 때
이 길이를 지정을 합니다. 100 이렇게 하면 여기 전체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부터 내가 이제 여기까지 읽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 읽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싶으면 reset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다시 여기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부터 다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mark reset 이런 함수입니다. mark reset 이런 함수예요. 그런데 이 mark하고 reset은요 언제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한번 쭉 읽어가면 끝이에요. 다시 앞으로 돌려가지고 데이터 다시 읽겠다 이런 거 못합니다. 다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크와 리셋이 안 됩니다. 그 마크와 리셋이 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마크 서포티드라고 하는 함수예요. 마크 서포티드. 그래서 마크 서포티드라는 함수를 통해서요. 마크 서포티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마킹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크 서포티드라는 함수를 통해서요. 마크하고 리셋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네, 인풋으로 들어오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아웃풋으로 들어오는 파일로 파일을 저장하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파일 패스를 스트링으로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고요. 자, 이제 in 파일하고 out 파일을 받았으니까 in 파일하고 out 파일로부터요. in 해서 in 파일 이렇게 생성하고요. out 자, 이렇게 해서 in하고 out을 일단 생성을 합니다. 자, 이제 in으로부터 input 스트림을 생성할게요. input 스트림. 자, input 스트림은요, new 파일 input 스트림. 자, 파일을 이용해서 생성한 input 스트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여기다가 in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다음에 자, 인풋 스트림을 생성할 때는 트라이 캐치 익셉션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쓸 게 아웃풋 스트림이죠.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아웃풋 스트림은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하면 됩니다. 네, 파일 아웃풋 스트림 생성하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인풋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읽어서 아웃풋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쓰는 걸 해볼게요. 스트림부터 읽어서 아웃풋 스트림을 쓰는 걸 해볼게요. 자, 인풋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읽을 거냐. 네. 자, 해서 기본적으로 뭐 8K 자, 8K만큼씩 한 번에 읽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읽은 거에 길이를 할 거고요. 자, while length는 input stream, read, 버퍼. 자,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읽은 거예요. 자, 이 값이, 예,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데이터 제대로 읽은 거죠. 그죠? 예, 데이터를 제대로 읽은 겁니다. 제대로 읽었으니까, 쟤를 갖다가,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예, 쓸 겁니다.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write 해서요. 얼마만큼 어떻게 쓰냐면 버퍼를 offset 0부터 시작해가지고 길이는
length만큼 이렇게 쓰겠죠. length가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인풋 스트림하고 아웃풋 스트림 다 했으면요. 네, 아웃풋 스트림은 플러시 아웃풋 스트림에 플러시 해주고요. 인풋 스트림 클로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도 클로즈 해주면 됩니다. 자,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데이터 읽어서 아웃풋 스트림으로 파일을 라이트 하는 걸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스트림부터 읽어서 아웃풋 스트림으로 라이트 하는 걸 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문자면 어떡할 거예요? 문자면. 네. 자, 파일로부터 텍스트를 읽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read text from file 해가지고 파일로부터 텍스트를 읽는 걸 해볼게요. 자, 파일로부터 읽기 위해서요. in 파일은 파일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고요. 자, 파일로부터 일단 input stream 생성합니다. input stream을 생성해요. input stream은 파일 input stream에서 네, in 파일 자,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자, input stream 생성하고 나서요. 이제 텍스트라고 그랬죠? 텍스트니까 우리가 리더를 이용해서 읽을 겁니다. 인풋 스트림 리더.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씩만 읽으면 네,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버퍼드 리더라는 걸 이용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자, 버퍼드 리더라는 네, 버퍼드 리더 이렇게 읽을 거고요. 버퍼드 리더는요. 버퍼드 리더 이용해서 네, 읽을 거고요. new input stream reader 네. 자, input stream reader고요. input stream의 첫 번째는 input stream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캐릭터 셋이 들어갈 겁니다. 캐릭터 셋은 UTF-8을 내가 써가지고 읽겠다. 그래서 캐릭터 셋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 자, 캐릭터 셋을 넣어줘야 돼요. 자, 이제 리드 라인에서 이렇게 읽은 스트링 값이 널이 아니면 스트링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스트링을 제대로 읽은 거고요. 자, 이렇게 읽은 스트링을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한 라인씩 이렇게 찍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캐릭터를 읽어보는 거, 예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캐릭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는 거고요. 네, 바이트 어레이를 파일로부터 네,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서 쓰는 거를 하는 작업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이런 것들을 해봤고요. 네. 데이터 인풋 스트림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 지금까지는 스트링 안에다가 텍스트 쓰고 뭐 이런 것들만 해봤어요. 이런 것들만.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오브젝트를 파일에 쓰고 싶어요. 오브젝트를.
특정한 오브젝트를 파일에 쓰고 싶어요. 자바는 오브젝트를 파일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로부터 다시 오브젝트를 읽어올 수 있어요. 자, 오브젝트를 파일로 썼다가 오브젝트를 파일에서 읽어온다. 그러면 얘가 동일한 객체가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객체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갖고 있는 얘 메모리 위치가 있겠죠. 메모리 위치. 그걸 동일한 메모리 위치를 가지는 객체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동일한 값을 갖는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에서 자, 이 연산자와 equal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확인해 봤었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객체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안에 있는 내용이 같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equal인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equals인 객체를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시리얼라이제이션 해서 객체를 시리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사용하는 객체를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거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거로 정의를 해야 돼요. 자, 한번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앞에 만들었던 자, my object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요. 이때 인터페이스로요,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얘를 갖다가 추가할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어디서 추가하냐면요, 이클립스에서 여기서 클래스 할 때 여기 인터페이스라는 에서 add 액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리얼라이저블 객체를 만들었죠. 시리얼라이저블 객체를 만들었죠. 저 이제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요, 데이터를 라이트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는 스트링, name, int, age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시리얼라이저블 객체가 됐어요. 자, 시리얼라이저블 객체는요, 내부적으로 id를 이렇게 하나 갖습니다. id를 갖고요. 이거 가지고서 이제 해당하는 객체를 저장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했던 파일에 my object를 저장할게요. 파일에 my object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걸 저장할게요. 스트링 저장하려고 하는 파일, 그 다음에 my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 클래스 이렇게 있고요. 자, 파일을 가지고 역시 할 거니까 아웃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아웃 파일을 가지고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 겁니다. 아웃풋 스트림. 자, 아웃풋 스트림 만들고요. 이제 아웃풋 스트림 만들었으면요.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 만들었으면요. 이제 아웃풋 스트림으로 만든 걸 이용해서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 거예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해서 아웃풋 스트림. 자, 이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만들었기 때문에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점 write 오브젝트 하고 여기다가 시리얼라이저블로 정의된 오브젝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오브젝트가 해당하는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죠. 해당하는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죠.
만약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읽고 싶으면 read 파일 my 오브젝트 자 스트링 파일로부터 객체를 읽고 싶으면요 파일 in 파일 자 이거는 my 오브젝트 이렇게 하고요. 자 똑같이 input 스트림은 파일 input 스트림 해서 in 파일 넣어주고요. 자 이제 자, 이 파일을 가지고요. 오브젝트 input 스트림 오브젝트 input 스트림 그래서 new 오브젝트 input 스트림에서 input 스트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오브젝트 input 스트림이 생성이 되면요. 이제 오브젝트 input 스트림에서요. read 오브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온 오브젝트를요. 읽어온 오브젝트를 my 오브젝트로 타입캐스팅해서 리턴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온 오브젝트를 타입캐스팅해서 리턴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만든 오브젝트를 스트림으로 라이트하고 리드하는 방법.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